서리가 껴가지고 얼음, 물통도 얼어가지고 한 방울씩. 여러분 밖에 지금 진짜 춥거든요. 제가 24도로 맞춰놨는데 실내 온도가 25도입니다 배터리 때문에 아끼려고 안 켜놨다가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막 켰거든요. 역시 페니터가 짱이야. 페니터 쓸 때는 꼭 요 가습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나로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영상을 못 올렸어요. 일도 좀 바빴고 또 캠핑을 가도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낚시도 안 되고 영상을 따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동계 캠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그 초보 캠퍼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겨울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캠핑 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핑 갔던 게 한 11월 초 3주 정도 전이었거든요. 그때 아침에 나왔더니 얼음이 얼어 있어요, 바닥에. 그 정도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캠핑 가실 때 난로를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어떤 난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캠핑의 이렇게 방향이, 스타일이 확 바뀝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캠핑 난로의 종류가 참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잖아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힘들고 웃돈까지 얹어서 막 이렇게 사야 됐었죠. 꼭 굳이 근데 화세코 이런 난로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5년간 동계 캠핑을 하면서 느낀 난로의 장점, 단점, 특히 초보 캠퍼분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족 캠퍼, 그런 분들에게 적당한 난로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초보 캠퍼분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 캠퍼분들은 페니터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제품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 캠핑이 아니더라도 이제 혼자 다니시는 캠퍼님들, 그런 분들도 유용한 난로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난로 설명하면서 솔로 캠퍼님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난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난로의 유형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제품이나 스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캠퍼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지식 난로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연료통에 등유를 넣고 심지에 불을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사용할 때 좀 주의하실 게, 처음에 불이 붙을 때 석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내에서 붙이지 마시고 외부에서 불을 붙여서 한 5분 정도 켜둔 다음에 실내로 다시 옮겨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캠핑 끝나고 끌 때도 바로 끄시면 이제 석유 냄새가 또 올라오거든요. 밖에 나가서 끄고 식혀가지고 가방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식 난로의 장점은 난로 본체가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뭐 석유만 넣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사이즈별로 열량이 이제 크고 작고 차이는 있지만 캠프 27 스펙이면 6인 돔 텐트에서도 충분히 따뜻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난로 위에 감자나 고구마 이런 간식 같은 거 올려놔서 이제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잘 때는 이제 물주전자 올려놓으면 가습기로서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켜고 마지막에 끌 때 석유 냄새가 좀 난다는 거, 그리고 연료를 넣을 때 주입구 주변으로 이제 흘릴 수 있어요. 연료 넣는 탱크 구멍이 상당히 작거든요. 그쪽으로 기름이 이제 새거나 하면 휴지로 닦고 해도 냄새가 그날 하루 종일 갑니다. 뭐 저 같은 경우야 뭐 이런 냄새 많이 맡아봐서 뭐 석유 냄새 나도 그냥 자거든요. 신경 안 쓰고. 근데 처나 좀 냄새 민감한 분들은 뭐 머리가 아프다, 뭐 두통이 온다, 뭐 이럴 정도로 상당히 민감해야 하세요. 보시면 주입구가 작죠. 주입구가 작기 때문에 여기 기름 놓다가 옆으로 이렇게 흘리면 막 흘러요. 석유 냄새가 텐트 안에 하루 종일 진동합니다. 심지식 난로는 대류식이기 때문에 난로만 놓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난로만 놓고 사용하면 위에는 뜨거운 공기가 있고 아래는 찬 공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대류식이라 공기가 데펴지면 그대로 위로 올라가요. 앉아있으면 춥고 일어나면 따뜻하고, 이런 뭐 이상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큘레이터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순환이 되면서 텐트 안이 전반적으로 훈훈해질 수 있게 서큘레이터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화상이거든요. 성인들끼리 이제 사용할 때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살, 6살 아이가 둘 있어요. 또 남자들이기 때문에 막 뛰어놀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부딪히거나 뭐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다거나, 그럼 바로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심하게 다치겠죠. 그리고 어른들도 과음하고 술 먹다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또 건드려가지고 화상 입을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심지식 난로는 아니었고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화목난로 연통에 이렇게 팔 살짝 닿는데 옷이 요만큼 녹았어요. 빵꾸가 아니라 그 옷이 그냥 녹았어. 이게 만약에 반팔이었거나 그랬으면 살짝 됐으면 여기 금방 화상 입었었겠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를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넘어져도
닿지 않게 가드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 단점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난로 자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한쪽 구석이나 이런 데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은 독사열로 인해서 이제 텐트 스킨이 녹는다거나 주변에 캠핑 용품들이 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가운데 중간쯤에다 놓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다 치워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나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닿지 않을 수 있게 가드까지 이렇게 설치해주고 나면은 공간을 엄청 차지합니다. 이게 다 짐이잖아요. 챙길 때도 짐이고 또 가서도 공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거 상당히 이런 건 단점인 것 같아요. 심지식 난로의 장점, 단점 또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난로는 화목난로입니다. 화목난로는 이제 뭐 조립해서 장작이나 펠렛 같은 걸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열량이 엄청납니다. 한겨울 밖에 막 영하 20도 이래도 안에서는 반팔 입고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진짜 열량이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땔감이 많이 들어가겠죠. 뭐 펠렛이나 이렇게 장작 몇 개 넣지도 않고서 아 왜 이렇게 안 따뜻하냐 이러시면 안 되고 장작을 많이 넣으면 엄청 따뜻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밖에서 불멍하고 싶은데 추워가지고 못 나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화목난로가 있으면 안에서 이제 불장난 하면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딱 하시면은 그만한 감성이 또 없습니다. 이게 딱이에요, 진짜. 화목난로 피워놓고 거기다 이제 감자, 고구마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구워 먹으면서 불멍창, 요즘에 그 화목난로들은 불멍창 있잖아요. 불멍창으로 이제 불멍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면 진짜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거기다 팬 올려가지고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었어요. 이제 정말 장점이 많고 좋지만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화목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설치가 복잡해요. 심지식 난로는 그냥 가방에서 딱 꺼내서 연료 넣고 불 붙이면 땡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가방에서 화목난로 파츠들 꺼내서 조립하고 연통 세우고 연통 고정하는 또 이제 팩 받고 아 이게 짜증납니다. 가뜩이나 추워 죽겠는데 이거 막 받고 조립하고 막 이러려면은 아 짜증나요. 그래서 화목난로는 저는 요즘에 안 쓰고 있고 또 이게 화목난로가 장작이나 펠렛을 떼기 때문에 미세한 나무 가루들 그런 것들이 날려요. 그래서 뭐 장용품들이나 이런 거 나중에 물티슈로 아침이나 이렇게 싹 닦아보면은 막 가루도 있어요. 화목난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관리 잘 하시는 분들, 그 조립 잘 하시는 고수분들 그런 분들은 뭐 틈없이 잘 하셔서 그런 거 없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뭐가 날리고 그리고 화목난로는 자다가 추워서 깨보면 불이 꺼져 있어요. 장작이 다 타가지고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일어나가지고 그 불 켜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유 모르겠다고 침낭 둘러싸고 자고 그랬는데 이게 자다 불이 꺼집니다. 펠렛 공급기나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타는 만큼 조금씩 떨어져서 불이 안 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또 짐이잖아요. 또 이만한 통 이게 설치해야 되고 가뜩이나 겨울이라 짐이 많은데 그것까지만 들고 다니려면 화목난로는 진짜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특히 초보 캠퍼 분이나 이제 가족 캠퍼 분들한테는 정말 비춥니다. 사용하시면 캠핑 가서 이제 마누라랑 싸울 수 있어요. 분노가 치밀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 페니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 캠퍼 분이나 가족 캠퍼 분들한테는 그냥 페니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일 편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엄청 따뜻하고요. 캠핑용 페니터 요즘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냥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거실에다가 이제 등유 넣어가지고 220V 전기 꼽아서 사용하는 그 페니터거든요. 그거 엄청 따뜻해요. 제가 요즘에는 그 페니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노지 캠핑을 가기 때문에 전기 꼽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 MD용 뭐 120A 이런 거 갖고 다닙니다. 그거랑 인버터 1kg짜리 2kg짜리 같이 가지고 다니면 220V에서 연결해가지고 페니터를 돌릴 수 있는데 꽤 오래 갑니다. 120A 정도면 한 이틀 정도 쓰고도 약간 배터리가 남아요. 페니터도 물리고 뭐 충전도 하고 이래저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캠핑장에 다 전기가 있으니까 그냥 220V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페니터가 정말 좋은 게 한쪽 벽에다 이렇게 딱 밀어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 바싹 붙여놓으면 뒤에 흡기 팬, 텐트 스킨이 붙어가지고 에어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니까 약간 한 15cm 정도만 떨어뜨려 놔주면 됩니다. 등유 넣고 전기 꽂고 작동하면은 한 2분, 3분 정도? 그 정도면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더운 바람이 얘는 이제 불어나오는 식이에요. 있는 공기를 대표해서 올리는 심지식이 아니라 뒤에 팬이 돌면서 여기 뜨거운 연소 부분을 지나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불어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따로 서큘레이터 같은 게 없어도 그냥 골고루 안이 실내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데펴줍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서큘레이터 같은 거 없어도 되고요. 난로 자체가 뜨거운 게 아니라 그 난로의 그 부분, 연소 부분만 뜨겁고 더운 공기가 나오는 부분, 입구분 거기만 뜨겁기 때문에 난로 자체는 뜨겁지가 않아요. 한쪽 벽에다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서 공간도 충분히 여유있게 확보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나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가 만지고 부딪히고 해도 화상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쭉 대고 있으면 뜨겁겠죠. 근데 잠깐 실수로 탁 부딪히거나 손으로 한번 짚거나 이런 정도는 뜨겁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놀다 다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있는 가족 캠퍼분들한테는 페니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즘 나오는 심지식 난로 같은 경우도 충격을 받거나 넘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불이 붙어있는 난로가 갑자기 확 넘어가 버리면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페니터 같은 경우는 심지식 난로처럼 이게 길쭉한 게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넘어뜨리기도 좀 웬만하면 어렵고, 심지식 난로에 비해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처음 킬 때 살짝 조금 냄새가 나고 끌 때도 조금 나는데, 이게 석유 냄새라기보다는 약간 그 옛날에 그 소독차 방구차 있잖아요. 연기 뿌리고 다니는 그런 방구차 냄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조금 나고 안 납니다. 그리고 따로 끓음도 없고, 심지식 난로에 비해 냄새도 거의 없고 좀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초보 캠퍼분들이나 가족 캠퍼분들에게는 페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심지식 난로 같은 경우는 사용이 끝나고 나서 연료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연료가 있는 상태로 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흔들리면은 연료가 새면서 석유 냄새가 엄청나요. 그래서 연료를 다 꼭 비우고 가방에 담아서 이동하고 보관하셔야 되고, 근데 페니터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료통에다 연료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보관하고 이동을 해도 석유가 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뭐 석유 가득 채워가지고 이동하면 셉니다. 새고 냄새 나는데, 페니터에는 이런 링이 있어요. 이게 연료통이면 연료 들어간 주입구에 이게 탱크가 들어가서 요 밑으로, 그래서 연료가 이렇게 조금씩 석유가 나와서 이제 연소가 되고 이제 작동하는 건데, 중간에 이런 링을 내줘서 이게 딱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연료 들어가는 불에 닿지 않게, 그래서 연료가 안 나오게끔 요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나 해놓으면은 그 연료통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가방에 넣어서 이동을 해도 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연료를 가득 넣고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석유 기름통을 따로 안 가져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석유 가득 채워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페니터 가방만 이제 들고 가거든요. 석유통 가방을 하나 안 가져가도 되니까, 기름통 부피가 이만한데 이거 하나 줄였으니까 짐이 하나 줄은 거죠. 페니터도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난방 위에는 딱히 사용할 데가 없어요. 이거 뭐 불멍도 없고 뭐 굽거나 뭐 조리하거나 이런 것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난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더운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라 뭐 딱히 뭐 이걸 난방 위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더운 바람이 불어나오는 방식이라 엄청 건조하거든요. 건조한 바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코피 나요. 진짜 막 코 다 말라있고 입술로 막 말라붙어 있고 목 아프고, 그래서 꼭 가습기를 별도로 챙겨 가셔야 돼요. 이제 심지식 난로, 화목난로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주전자 올려놓으면 이렇게 가습기가 되잖아요. 이 페니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가습기를 따로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런 가습기 USB 충전해가지고 가서 이제 가습기 사용하는데, 이 가습기 안 돼요. 이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1박 2일 사용하려면은 보조 배터리를 따로 물려놓고 써야 돼요. 근데 다행히 저 노지 가면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같이 물려놓고서 페인터 옆에다 이걸 같이 놔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습기랑 같이 사용하면 뭐 괜찮아요. 페니터를 사용하신다면 가습기는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페니터가 조리도 없고 불멍도 없고 뭐 이런 건 좀 있지만, 그 전기를 꼽아서 사용해서 그런지 설정에 보면은 실내 온도 표시, 뭐 설정 온도 이런 거 있고, 알림 기능 있고, 뭐 절전 기능도 있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소화가 돼요. 연소를 하는 난로다 보니까 이제 산소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도 경보기는 꼭 켜놓고 자야겠죠? 초보 캠퍼님들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캠퍼님들한테는 그냥 페니터 사용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솔캠이나 미니멀 캠핑하는 분들, 미니 가스난로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비다라는 뭐 미니 가스난로예요. 이거 뭐 제가 광고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사용한 지 10년 됐나? 꽤 오래 사용했거든요. 아이캠퍼 2.0 사용을 했었는데 안에 훈훈해요. 엄청 따뜻합니다. 그리고 잘 때 켜놓고 자도 창문 조금 열어놓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잘 잤고, 부탄가스 돌입하고 하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벌써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실 있는 텐트 말고 그냥 이렇게 일체형 자립형 텐트 있잖아요. 한 4인용 정도? 요거 하나만 켜놔도 충분히 훈훈합니다. 따로 난방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솔캠이나 뭐 미니멀캠 하시는 분들은 난로는 차라리 요런 거 하나 사용하시면 상당히 괜찮아요. 부피도 작고 짐도 차지하지 않고요. 요런 거 판이 하나 같이 있어요. 이런 판. 요 판은 요 위에다가 꼽아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은 이제 쇠로 된 커피컵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따뜻해지고, 텀블러라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냥 쇠로 된 컵이나 이런 거 되고, 작년에 전 겨울에 여기다가 밤 몇 개 올려놓고
솔캠 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밤 까면서 또 소주 한잔 하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괜찮아요. 낚시하거나 그럴 때도 발 아래다가 의자 아래쪽에다가 살짝 놓으면 다리 허벅지하고 그런데 뜨뜻하니 사용하기도 진짜 괜찮습니다. 덥다고. 코베아에서도 뭐 큐빅인가? 뭐 이런 걸로 나오고 또 뭐 여기 나비약 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요게 단점이 있어요. 요 가스난로가 가스 소모량이 진짜 엄청납니다. 요거 한 통 새 거 넣으면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자다 보면 꺼져 있고 낚시 같이 다니는 아는 형님이 이제 소개해줘가지고 또 요런 아이템을 하나 알아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직구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건데 요게 뭐냐면 보이시죠? 여기에 부탄가스 3개를 끼는 거예요. 항상 이 빨간 뚜껑은 버리는 거 아닙니다. 끝나면 막아가지고 재활용. 여기 가스가 이렇게 눌리면 또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 남은 것도 막에 꼭 해가지고 보관을 하셔야 돼요. 말이 샜다. 이 가스가 3개 연결됐잖아요. 가스 3통을 이렇게 두고 연결된 호스 이 부분을 가스 난로에 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3개 동시에 연결해 놓으면 한 통당 한 2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3개니까 6시간이죠. 풀 파워로 해놓지 말고 텐트 안이 뜨뜻해졌다 싶으면 약하게 줄여놓고 이제 잘 때 켜놓으면 아침까지도 켜져 있어요. 솔캠이나 미니멀 캠핑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진짜 좋습니다. 꿀팁입니다. 꿀팁. 뭐 캠핑 고수분들은 다 알고 있을 내용인데 캠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캠퍼님들 그리고 또 가족분들하고 다니는 캠퍼님들 저처럼 노지나 혼자서 솔캠 자주 가는 그런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 캠핑의 필수용품인 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꾹. 오늘 제가 난로 설명드린 건 유형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서 스펙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란에 쿠팡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설명드린 난로든 아니면 다른 난로든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이런 거 얻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비싸요. 구매는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구매하시고 이제 스펙이나 자세한 설명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